정태영 카드 업계를 뒤흔든 혁신가의 빛과 그림자. 1. SNS로 화제가 된 재벌가 4위. 2025년 새해 첫날 한 경영인의 메시지가 화제가 됐어요. 올해 어지러운 국내외 상황에서도 생존하고 성장하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2025년 1월 2일 밝힌 신년 메시지입니다. 재벌가 인물 중에서 SNS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정태영이에요. 뜬금없이 사과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일상을 공유하며 대중과 소통하죠. 하지만 이 남자가 가진 화려한 가족관계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난 정태영의 아버지는 종로학원 창립자 정경진이에요. 한국 최초의 입시 강사이자 최대 학원을 만든 교육계 전설이에요. 1985년 25세에 현대차그룹 정몽구 명예회장의 둘째 딸 정명희와 결혼하면서 현대가의 일원이 됐어요. 처남이 바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 새 가족이 더해졌어요. 며느리가 무려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였던 리디아 고입니다. 아무리 SNS를 열심히 해도 가족들 사이에서 랭킹이 자꾸 떨어진다니까요. 하지만 정태영의 SNS 활동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애플페이 도입을 앞두고 올린 사과 사진이 대표적이에요. 현대카드가 2023년 3월 21일 국내 최초로 애플페이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이를 알리는 마케팅의 일환이었던 거예요. 1%에서 시작해 업계 3위까지. 현대카드가 지금처럼 주목받는 카드사가 된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2001년 현대차그룹이 다이노스 카드를 인수해 현대카드로 이름을 바꿨을 때 시장 점유율은 고작 1% 수준이었어요. 2003년 정태영이 현대카드 부사장으로 부임했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했답니다. 현대카드의 영업적자가 6,090억 원, 현대캐피탈이 2,250억 원으로 양사 영업적자가 8,340억 원에 달했어요. 사위니까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천만에요. 오히려 더 큰 부담이었어요. 실패하면 온 가족이 주목하는 상황에서 체면을 구겨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마침 카드 대란이 터졌어요. IMF 이후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려고 각종 혜택을 주면서 사람들이 카드를 남발했습니다. 결국 신용불량자가 200만 명을 넘어서고 대형 카드사들도 줄줄이 망하기 시작했어요. 정태영은 이때를 오히려 기회로 봤죠. 다른 카드사들이 현금 서비스나 카드 대출로 급한 불을 끄려 할 때 현대카드는 정반대 전략을 택했어요. 우리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처럼 신용카드 본연의 역할, 권위 있는 결제 서비스에 집중하자. 그리고 남들이 움츠러들 때 오히려 브랜드 광고에 집중 투자했어요. 무엇보다 카드 디자인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카드사들이 카드 디자인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쓸 때 현대카드는 수십억 원까지 투자했어요. 실제로 예뻐서 현대카드 만들었다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카드사가 직접 서체까지 만들고 카드 옆면에도 색깔을 넣는 파격을 보였어요. 3. 데이터 기업으로의 변신과 최신 성과. 정태영의 진짜 혁신은 문화 마케팅이었어요. 비욘세, 빌리 조엘, 마룬5, 레이디 가가까지 슈퍼 콘서트를 통해 한국에서 보기 힘들었던 세계적 아티스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티켓이 1분 만에 45,000석 매진되는 기록도 세웠어요. 이런 전략이 통했습니다. 2002년 1%였던 점유율을 불과 3년 만에 약 10%로 무려 5배나 늘리는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정태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진짜 꿈꾸는 건 현대카드를 데이터 사이언스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데이터 사이언스에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왔어요. 2019년 IBM 컨퍼런스에서 그는 선언했어요. 현대카드는 AI를 활용해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디지털 기업이 될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PLCC예요. 현대카드, 코스트코카드, 스타벅스카드 등 제휴카드 시장에서 국내 PLCC 상품 중 88.5%가 현대카드일 정도로 압도적 강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드디어 수건 사업을 이뤘어요. 애플페이 국내 첫 도입이죠. 출시 당일 오전에만 약 17만 명이 등록하며 폭발적 반응을 보였어요. 심지어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어요. 최근에는 더욱 놀라운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카드가 신용 판매에서 부동의 1등 신한카드를 제치고 첫 1위를 달성한 거예요. 그런데 2024년 4분기 정태영은 또 다른 파격을 선보였어요. 카드업계 전체가 수수료 인하와 할인 경쟁의 늪에 빠져 있을 때 현대카드는 정반대로 갔어요. 연회비를 인하하기는커녕 오히려 올린 겁니다. 15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 카드 라인과 8만 원대 부티크 라인업까지 고연회비 상품군을 확장했어요. 쿠퍼, 벨벳, 사틴이라는 이름의 부티크 카드들이에요. 모든 카드사가 더 싸게, 더 많은 혜택을 외칠 때 현대카드만 더 비싸게, 더 특별하게를 선택한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4년 4분기 신규 고객 유치 증가율 1위를 기록했어요. 고연회비 카드 고객 비중도 40.6%에서 44.2%로 약 10% 상승했습니다. 카드 결제 실적 성장률은 9.5%로 시장 평균 4.3%의 2배가 넘었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고객들이 혜택이 많아서가 아니라 갖고 싶은 카드를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어요. 2020년 어머니 유원장을 둘러싼 가족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고 현대라이프 생명 경영에서는 실패를 맛봤어요.
그럼에도 65세가 된 정태영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2025년 신년사에서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생존하고 성장하자고 한 것처럼 여전히 혁신의 DNA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시장이 포화되고 모든 업체가 비슷한 전략을 쓸 때 그는 또 다른 길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고연회비 전략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20년간 쌓아온 브랜드 파워의 결과거든요. 카드 업계의 이단아에서 시작해 금융혁신의 아이콘이 된 정태영. 앞으로 그가 또 어떤 파격적인 변화를 만들어낼지 지켜볼 일이에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